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방송국이다. 네, 여름에는 시원한 남자가 인기가 있을 것 같은데 따뜻한 남자는 별로. 저는 네, 한여름에도 따뜻한 남자가 좋아요. 그래요. 라피 같은 남자. 예, 박승덕 인사드리겠습니다. 락피 같은 자, 남자. 멋지다. 괜찮나? 네. 5세대. 근데 5세대는 아니에요. 저는 9세대라. 네. 자, 오늘은요, 주제가 단백질에 대해서 얘기를 좀 드려볼까 합니다. 어, 지금 현대인들이 영양 부족 상태라 그러죠. 참 먹는 거는 예전보다 정말 풍부하게 먹는데 각 필요한 우리 몸에 필요한 이 영양소들은 정작 이 부족한 상태라고 합니다. 그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이 단백질 부족에 대해서 그리고 또 우리 프로틴 포뮬러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우리 단백질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그 영양소 중에서요, 정말 우리가 생존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이 영양소가 바로 이 단백질입니다. 자, 먼저 이 시장 규모를 한번 볼게요. 우리는 이 사업자니까, 그죠? 자, 이 국내 단백질 시장 규모를 먼저 한번 살펴보면은요. 자, 2018년부터 정말, 시장 규모가 급증하고 있어요. 자, 여기 보면은 2018년도하고 2021년도, 지금 한 몇 배나 되죠? 예. 엄청난 수치죠. 그죠? 엄청난, 이런 이 규모로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기능성 원료별 시장 규모, 우리 건강기능식품이죠. 그죠? 자, 건강을 위해서 먹는 건강기능식품의 시장 규모를 먼저 보면은요. 뭐니 뭐니 해도 홍삼이 1위고요. 예, 그 다음에 프로바이오틱스, 비타민 순으로 가고, 8위로 단백질 보충제가 껑충 뛰었습니다. 자, 그 전만 해도요, 단백질 보충제 하면은 이 헬스 하시는 분들, 근육 만드시고, 이렇게 우리 소위 얘기하는, 육체미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많이 드시던 게 이 단백질 보충제인데, 이제는 일반인들까지, 중장년층이, 또 단백질 보충제를 찾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단백질 식품은 1세대는 단백질 대용량 파우더, 그죠? 이렇게 큰 통에 들어서 막 타먹는 거, 그게 유행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2세대는요, 보다 조금 더 이렇게 발전된 닭가슴살 같은 거, 아몬드, 그리고 3세대는 이 단백질 파우더, 그 다음에 음료, 바, 요거트, 기타 이렇게 발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먹기가 편하고, 그 다음에 휴대가 간편한, 그런 다양한 제품으로 현재 업그레이드 되어 있습니다. 자, 덤벨 경제라는 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포스트 코로나로 부상하고 있다. 자, 덤벨 경제가 뭐냐 하면은요. 덤벨, 우리 드는 덤벨하고 그 다음에 경제의 합성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건강과 체력을 위한 소비. 자, 요걸 덤벨 경제라고 하고, 그러니까 우리 건강을 위해서 소비하는, 지출하는 걸 얘기하죠. 그죠? 자, 그리고 이와 관련된 이 산업의 규모가 증가하는 현상을 덤벨 경제라고 해요. 자, 경기가 침체하고 이렇게 참 좋지 않죠. 그죠?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덤벨 경제가 성장한다는 거는 우리가 주목해야 될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코로나19로 인해서 참 우리 많이 움츠렸었죠. 그죠? 외부에 이런 이 외출도 자제하고 한 2년 넘게 그런 저기를 했었는데, 그러면서도 그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 운동에 대해서 또 관심을 가지고 건강과 면역에 대해서 관심이 증가했습니다. 자, 그리고 지출을 보면요, 건강과 체력에 관련된 이 지출이 아주 증가했다는 거예요. 코로나 이후로. 그래서 우리는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좀 이 부분을 주목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내가 안 먹더라도요, 내가 관심 없더라도요, 많은 사람들은 현재 관심을 가지고 또 지출하고 먹고 있다는 거. 자, 한국이요, 조금 불명예스러운 이런 저기를 많이 가지고 있어요. 이 OECD 국가에서 가장 빠르게 고령화가 최고로 가속화되는 나라가 한국이래요. 또 뭐 OECD 국가 중에서 약물 남용 1위. 약을 제일 좋아하는 나라라 그러죠. 항생제 막 처방해 주잖아요. 약국 가면 그냥 막 살 수 있잖아요. 자, 그리고 여성 암 발생률이 기타 뭐 이런 오명을 상당히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자, 2018년도에 벌써 고령화 사회에 진입을 했대요. 우리나라는.
그리고 2024년도에는 이 65세 이상 이 고령 인구가 20%가 넘는 초고령 사회. 자, 이미 우리는 초고령 사회에 진입을 했습니다. 자, 빠르게 늙어가는 이 우리나라에서 이 노년층의 건강한 일상을 위협하는 요인으로 예, 새롭게 부각된 게 뭐냐면 사코페니아라는 거예요. 우리말로 하면 근감소증. 예, 우리 몸에 근육이 감소돼서 생기는 아주 심각하고 무서운 이런 부작용들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감소증 전문용어로 사코페니아라고 하는데요. 자, 이거는 뭐냐 하면 다리를 구성하는 골격근, 우리 다리를 구성하는 골격근과 근력이 정상보다 크게 줄어드는 현상을 얘기합니다. 자, 우리 몸의 근육이 골고루 분포가 되어 있죠, 그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근육은 다 존재합니다. 자, 우리가 움직이고 눈을 깜빡이고 숨을 쉬고 음식을 삼키고 그다음 물건을 들어 올리고 하는 기타 이런 모든 일련의 그 현상들이요 전부 다 근육이 움직여서 하는 것들이에요. 우리 몸에서. 자, 그런데 WHO 세계보건기구죠. 자, 여기에서 근감소증을 예전에는 나이 먹으면 자연스럽게 근육이 줄어들고 없어진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는 아니에요. 2017년도부터는 세계보건기구 WHO에서 이 근감소증 사코페니아를 질병으로 분류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거 병이다. 자, 이렇게 분류를 합니다. 자, 그런데 재밌는 게 뭐냐면요. 25세 아주 젊은 나이죠. 팔팔할 청춘인데 자, 25세 때부터 근육은 서서히 줄어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매년 평균적으로 1, 2%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근육에서 1, 2%가 근육 손실로 되고요. 그다음에 한 70 정도가 되면 70살 정도가 되면 자기가 평생에 가지고 있던 그 근육량의 절반 수준으로 줄어든다고 합니다. 예, 자, 그래서 미국과 일본 같은 데서도 근감소증에 이제 질병 코드를 부여할 정도로 자, 늙어가는 당연한 현상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텔로미어 할 때 노화는 뭐라 그랬어요? 자연스러운 현상인가요? 질병. 질병이라고 얘기해. 네, 질병입니다. 질병. 자, 이 근감소증 역시도 마찬가지로 이제는 전 세계보건기구에서도 질병으로 분류할 만큼 당연한 현상이 아니라 자, 우리가 대비하고 스스로 또 치유할 수 있는 질환이다. 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사코페니아, 근감소증 유병률을 한번 보면은요, 국내에서 60세 이상 예, 남성 같은 경우는 11.6%가 예, 근감소증 유병률을 보이고 있고 80세 같은 경우에는 38.6%, 38.6% 예, 이 유병률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뭐 우리 조일행 스폰서님 이제 뭐 50대 중반이니까 뭐 아직 한참 뭐 저기 합니다만은 이 조일행 스폰서님 볼 때마다 예전부터 제가 처음 뵐 때마다 느끼는 거예요. 정말 막 이 몸의 근육이요. 보통이 아니죠. 야, 저분은 정말 연세가 50이 넘었는데도 이렇게 운동을 열심히 하시는구나. 그런 저기를 느꼈거든요. 정말 여러분들 중요한 거예요. 아마 조일행 스폰서님 별다른 그런 이 질병, 질환 이런 거, 당뇨 이런 거 없으시죠? 당연히. 네. 그렇죠? 혈압도 별로 그렇게 크게 이제 조금씩 이 저기는 있겠지만 자, 이 부분이 뭐냐면은 바로 이 근력이에요. 근력, 여러분. 자, 그래서 사코페니아는 질병이다. 자, 이 원인을 한번 제가 이 네이버에 찾아봤어요. 자, 근감소증이 왜 생기는가? 자, 그랬더니 뭐 여러 가지 복합적인 것들이 있더라고요. 자, 근데 이제 대표적인 게 가장 흔한 원인은요, 단백질 섭취가 저하되는 거예요. 단백질 섭취를 제대로 하지 않고요. 두 번째는 또 이 근력 운동을 하지 않는 겁니다. 자, 운동량이 부족하고요. 나는 운동 좀 하는데 하시는 분들의 그런 운동 방법을 보면은요, 거의 대부분 이제 나이 먹어서 근력 운동하기가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의 유산소 운동 쪽으로만 하시는 거예요. 자, 유산소 운동은요, 여러분들 근육 안 생깁니다. 이 근육은요, 근력은요, 근력 운동을 해줘야지 생기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잘못된 그런 운동 방법, 자, 이런 것들이 근감소증의 원인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필수 아미노산 섭취 부족. 예, 그다음에 근감소증이 나타나는 이 비율이
그 노화와 동반된 이 호르몬 부족. 자, 이런 것들이 이 가장 대표적인 원인으로 나오더라고요. 자, 그리고 근감소증은 근육 자체에 생기는 질병 외에도요, 당뇨병, 감염증, 암, 급만성 각종 질환들, 그다음에 척추 협착증, 퇴행성 질환, 이런 것들에 의해서 2차적으로 자주 근감소증이 발생된다고 또 나와 있었습니다. 자, 심장, 폐, 신장 부위의 만성 질환, 호르몬 질환 등이 발생한 경우에도 이 근감소증이 높은 빈도로 이렇게 나타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정말 이 원인이 많죠, 그죠? 자, 근감소증이 생기면 나타나는 증상. 자, 이 사코페니아로 인해 근육의 손실이 심해지면은요, 전체적인 신체 기능이 급속도로 저하가 된대요. 급속도로. 자, 낙상으로 인한 장애를 유발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혈당, 우리 몸의 혈당 변동폭이 커지고, 또 특히 당뇨 환자 같은 경우에는요, 정말 이 혈당 조절이 어렵게 된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근육의 에너지 비축 능력이 감소해서 비만이 걸리거나 골 감소증으로 인해서 뼈가 약해질 수도 있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 그 기초대사량이라는 얘기 우리 평소에 많이 하죠, 그죠? 자, 그 기초대사량이 뭘까요? 이 사전적 의미는 우리 이 생명체가 모든 생명체가 살아 숨쉬고 움직이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대사량입니다. 자, 그러면 예전에 정말 이 그 우리 저기 막 구석기 시대 때 아주 이 고대로 올라가서 정말 먹을 게 부족하던 그 상태에서는 기초 대사량이 높은 게 불리했겠죠, 그죠? 먹을 게 별로 없는데 살아 숨 쉬는데 가장 기본적인 이 칼로리가 많이 필요로 하니까. 근데 현대인들은 정반대라는 얘기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먹는 섭취량은 많은데 이 대사량은 적으니까 어떻게 해요? 소비가 되지 않고 계속 축적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비만이라든가 당뇨라든가 고지혈증, 기타 이런 성인병도 유발할 수 있고요. 아주 좋지 않은 그래서 결국에는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그런 것들이 근감소증이다. 자, 그래서 속히 이 현 시대적 배경에서 속히 해결을 해야 될 아주 중요한 질환 중에 하나가 근감소증이다. 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근감소증이 또 상당히 위험한데요. 이 몇 가지를 한번 살펴보면은 우리 그 숨 쉬고 또 음식물을 먹고 하는 기도, 식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모두가 또 근육이에요, 여러분. 자, 이 근감소증이 급격하게 일어나면 숨쉬기조차 힘들어진다는 얘기고요. 음식 먹기도 힘들어진다는 얘기예요. 예, 음식물을 먹어도 삼키기가 어려워지고. 자, 그다음에 낙상 골다공증에도 영향을 끼친다고 하는데 사코페니아는 단순히 근육량이 줄어드는 게 아니고요. 또 질도 나빠지는 거예요. 완전히 근육이 없으면 사람 죽죠, 그죠? 살 수 없죠. 줄어들고 또 남아있는 이 근육도 질이 상당히 나빠진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낙상, 골다공증, 기타 이런 거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친다고 해요. 자, 그리고 우리 이 기분도요, 우울해진대요. 예, 근감소가 오면 또 체중도 빠진답니다. 이거는 어떻게 해요? 다이어트의 건강한 의미의 이 체중 빠지는 게 아니죠, 그죠? 자, 이렇게 빠지면 정말 심각하고 위험한 거예요. 근육이 빠지면. 자, 그래서 우리 다이어트 할 때도 항상 뭐라 그래요? 살이 빠지면 안 되고 체지방이 빠져야 된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자,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들 살이 빠진다는 거는 살은 사전적 의미로 우리의 근육을 얘기하거든요. 지방이 아닙니다. 자, 그래서 살을 빼면 절대 안 돼요, 여러분. 우리 몸에서 뭐를 빼야 된다? 지방을 빼야 된다. 네, 키포인트입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이 근감소가 오게 되면은요, 되게 막 기분도 우울해진대요. 자, 그리고 더욱더 운동도 안 하게 된대요. 근감소가 오게 되면 외출도 안 하고, 자, 그러니까 또 자연적으로 입맛도 없어지고 식사도 부실해지고, 자, 그러니까 체중이 급격히 빠진, 예, 우리 근육이 빠지는 그런 현상이 심하게 된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결국에 나아가서는 기본적인 우리 일상생활이 힘들어져요. 자, 이렇게 되면 숨쉬기도 힘들고 음식물 삼키기도 힘든데 무슨 일상생활이, 그죠? 좋을 수가 없겠죠, 그죠? 자, 그래서 이 기초 대사량과 함께 이 그 근육량이 한번 줄어들면은 이
들기 시작하면은 그 속도가 상당히 빨리 진행된다고 합니다. 한번 근감소가 오기 시작을 하면은, 그러면 이 악순환의 고리가 이렇게 빠르게 진행되고 움직임과 활동성이 현저하게 느려집니다. 자, 그래서 일상의 기본적인 활동을 마음대로 하지 못하게 된다. 자, 병원의 환자들 보면 뭐 깡 말라가는 거 있죠. 자, 그게 네. 바로 이 근감소증입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조금 이 노년으로 이렇게 좀 넘어갈수록, 중장년층 이후에 노년으로 넘어갈수록 이 운동을 하는 것들이 보면은요, 거의 대부분 이 유산소 운동 쪽을 선택을 해요. 왜? 근력 운동보다 힘이 적게 드니까. 그죠? 자, 그래서 이 근손실을 막기 위해서 근력 운동을 하는 게요, 50대, 60대, 70대 이 그래프 보이죠? 예, 현저히 줄어듭니다. 자, 유산소 운동에 비해서. 자, 그래서 사코페니아 예방을 위해서는 근력 운동이 정말 중요하다. 자, 그 다음으로 뭐예요? 단백질 섭취입니다. 단백질 섭취. 단백질은 나이가 들면서 점차 몸에서 자연스럽게 감소를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65세 이상의 남성 같은 경우는 조사를 해봤더니 47.9%가, 여성은 무려 절반이 넘는 60%가 단백질 섭취 부족 상태로 나타났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단백질 많이 먹어줘야 되겠죠. 그죠? 자, 내가 근감소증이 지금 오고 있는지 내가 자가 진단 체크리스트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10개의 계단을 쉬지 않고 오르기 힘들다. 자, 여러분들 제가 읽어 드릴 테니까 한번 체크해 보세요. 한 10개 정도 계단. 많지 않죠, 그죠? 10개 정도의 계단을 쉬지 않고 오르기가 힘들다. 아이쿠 무릎이야 하면서. 자, 수박 한 통을 우리 마트에서 쇼핑카트에 으쌰 하고 옮겨 담기가 힘들어졌다. 자, 그 다음에 횡단보도에 파란불이 딱 켜졌습니다. 자, 이제 건너기 시작해요. 자, 근데 보니까 항상 나는 같이 다른 사람들하고 딱 스타트 했는데 내가 다 건널 때쯤 되면 막 불안해. 막 깜빡깜빡 불이 꺼질라 그래. 자, 이런 현상들. 자, 그 다음에 앉았다가 일어날 때 손을 짚어야만 일어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보니까 요즘 눈꺼풀이 처진 듯한 느낌이 든다. 자, 이거 뭐 병원 가서 쌍꺼풀 수술하면 된다. 뭐 늙으니까 자연스럽게 처진다. 아니에요. 근감소 때문에 생기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등이나 허리가 아픈 경우가 부쩍 많아졌어. 예전 젊었을 때는 뭐 잘못 들어서 삐끗하고 그 다음에 또 낫고 이랬었는데 최근 들어서는 등이나 허리가 수시로 막 아파요. 자, 그리고 최근에 음식을 먹을 때 사례가 자주 든다. 우리가 잘못 삼키면 살에 들 수 있어요. 그죠? 자, 근데 그런 경우가 부쩍 늘어났다. 살에 드는 이 경우가 부쩍 늘어났다. 자, 그리고 허벅지가 가늘어지고 물렁해진 느낌이 든다. 예전에는 탄탄했는데 만져보니까 물렁물렁해지고 허벅지도 이렇게 아주 줄어들고 가늘어졌다. 자, 그 다음에 최근 3개월 동안 몸무게가 3kg 이상 늘었다. 자, 그리고 우리 아파트나 이런 주차장 가면은 차를 이중 주차해 놓지 않습니까? 그죠? 이제 차 공간이 없을 때 중립으로 해놓고, 그러면 이렇게 밀어서 빼고 또 이렇게 밀어서 빼고 하는데, 그걸 이제 중립된 차, 중립으로 주차해 놓은 차를 이렇게 미는데 혼자서 못 밀겠어. 예전에는 그냥 손가락 하나로도 밀었는데 요즘은 혼자서 못 밀겠어. 자, 이런 증상들. 자, 그래서 여기에서 이 문항 중에서 한 0에서 3개 정도면은요, 아주 괜찮은 수준이에요. 자, 그리고 4개에서 7개 정도 같으면은요, 아주 이 근감소증 심각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요. 8개 이상이 넘어가면 지금 현재 급격히 근감소가 진행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근감소증 자가진단 운동법이 있어요. 자, 양손을 이렇게 양팔에 얹은 상태에 이렇게 교차해가지고 의자에서 앉았다 일어났다 하는 방법. 반복하는 거예요. 자, 앉을 때는 그냥 이렇게 앉는 신용을 하는 게 아니고 엉덩이를 대는 겁니다, 의자에. 자, 그래서 12초 동안에 5회 이상 하지 않으면은요, 감소증을 의심을 해 보아야 된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 신체에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전부 다 근육이다 말씀드렸죠, 그죠? 우리 몸이 다 움직여야 되니까. 자, 그런데 근육이 가장 많이 분포되어 있는 곳이 어디일까요? 엉덩이. 엉덩이 허벅지예요.
엉덩이, 허벅지. 예, 우리 몸의 근육의 70% 이상이 바로 이 근육이래요. 예, 그래서 근감소증 이 체크하실 때도 이 허벅지 또 조현영 스폰서님이 얘기하신 엉덩이 이쪽 이 하체 부위의 근육을 여러분들이 체크해 보시면 그 근감소증에 대해서 본인 스스로 느끼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근감소증과 질병과의 관계. 자, 근감소증이 오게 되면은요, 정말 많은 이런 질환 질병들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근육은 30대의 정점을 이루고 한 해에 약 1%씩 감소해서 80대가 되면 30대에 약 50%만 남는다. 자, 근육 감소는 일생에서 점진적으로 나타나지만 노년기로 갈수록 그 정도가 가속화된대, 빨라진대요. 그래서 근육 감소증은 개인 차이에 따라서 완만하게 나타날 수도 있고 또 급격하게 악화될 수도 있고, 자, 여러 가지 개인차가 이렇게 크다고 합니다. 자, 근감소증이 급격하게 나타나게 되면은요, 아무래도 몸의 중심을 잡기 힘들고, 뭐, 이렇게 좀 계단 같은 거 오르 다니기도 힘들고 하니까 낙상이나 골절이 쉽게 나타날 수 있고요. 또 이로 인해서 치료 회복이 늦어지고요. 또 수술을 받을 경우에도 기능 회복이 지연될 수 있다. 예, 그렇게 얘기들을 합니다. 전문가들이. 자, 그 다음에 2차 질환으로는 당뇨와 심혈관 질환 등이 나타날 수 있다. 예, 우리 몸에 이 당 성분을, 자, 이제 대표적인 게 포도당이죠. 그죠? 당을 제일 많이 소비하는 게 뭐예요? 근육이에요. 근육, 근육. 여러분. 예, 거기에서 또 기초 대사량이 나오는 거고요. 자, 그런데 이 근육이 감소하다 보니까 어떻게 당이 남아도는 거죠. 자, 그래서 당뇨와 심혈관 질환까지 예, 이어질 수 있다는 거 예,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근육의 혈당 조절 기능 나왔네요. 자, 음식물을 섭취하면 우리 몸에서 잘 이용돼야 할 당의 50% 이상이 근육이 이용한대요. 자, 근육이 많거나 근육을 잘 활용하면은 이 당을 이용해서 혈당 조절이 쉬워집니다. 스스로 우리 몸에서. 자, 음식을 먹고 체내에 혈당이 높아지면 인슐린이라는 물질이 우리 췌장에서 분비가 되죠. 그죠? 인슐린이 분비가 돼서 몸의 조직과 장기에 이를 저장합니다. 자, 그중에 가장 많은 당을 보관하는 장기는 간과 그다음에 뭐예요? 근육입니다. 근육이 많을수록 당을 저장할 창고가 커져서 우리 피 속에 있는 이 그 혈당 수치를 효과적으로 조절해내는 겁니다. 자, 혈중 당 수치가 높으면 어떻게 해요? 우리 몸의 근육에서 땡겨 놓는 거예요. 저장을 하는 거죠. 자, 근데 저장할 만한 저장고, 이 근육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그대로 우리 혈액 속에 당이 녹아들어 있겠죠. 그죠? 자, 나이가 들수록 근육량이 없어지면서 몸의 대사 반응이 잘 일어나지 않는다. 이건 당연한 얘기처럼 들리는데 꼭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 스스로 이 노력 여하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거. 자, 인슐린의 저항성이 잘 생기고 여러 가지 대사 반응이 안 되고 당뇨병, 고지혈증, 심혈관 질환 위험이 매우 커진다. 또 근육량이 없는 사람은 쉽게 피로도 느끼고요. 그다음에 좀 무기력증이 와요. 만사가 귀찮아져. 움직이기가 힘들 거 아닙니까? 그죠? 근육이 별로 없으니까. 귀찮아지고 힘이 없어지고. 자, 그래서 여러 가지 심리적인 문제가 아주 심하게 발생한다 그래요. 근육하고 뭐 우리 정신하고 심리적인 거하고 별개일 것 같은데 그렇지 않대요. 자, 그래서 이 근감소증이 오는 경우에는 불안, 초조, 우울, 막 기타 무기력, 자, 이런 걸로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자, 근육량이 10% 증가할 때마다 인슐린 저항성은 14% 정도 감소하고요. 당뇨병 유병률이 23% 감소하고 있대요. 자, 여러분들 당뇨 환자들 병원 가면 의사들이 뭐라 그래요? 제일 첫 번째 처방이 뭐예요? 혹시 당뇨 때문에 병원 가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운동 처방이에요. 운동 처방. 무조건 운동해라 그래요. 당뇨병 환자들은.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근육량이 10% 증가할 때마다 우리 몸에서 인슐린 저항성은 14% 감소하고 이에 따라서 당뇨병 생길 확률이 23%나 저하되는 거예요. 정말 중요하죠. 그죠? 근육과 당뇨. 자, 여기 그래프로도 이렇게 나와 있죠. 일반인하고 당뇨병 환자하고 자, 이렇게 봤을 때 근감소증 유병률 이렇게 2.3배나 차이 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근육량과 당뇨 또 고혈압이에요. 고혈압 여러분. 이 당뇨가
당연합니다. 죄송합니다. 근육이 줄어들게 되면, 근감소가 오게 되면은요,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서 고혈압이 2.7배, 고혈압 발병률이 2.7배나 높다 하고요. 당뇨는 3.9배, 뭐, 이런 데이터들이 자, 있습니다. 자, 이거 다 뭐 대학 교수님들 이런 분들이 발표하신 내용이에요. 자, 그다음에 근육량과 대사질환. 자, 근감소증이면 면서 비만인 사람들은 근감소증이고 비만인 사람들. 자, 근감소증이면서 비만이지 않은 사람도 있어요. 마른 비만이라는 얘기 많이 하시죠. 그죠? 근육도 별로 없고, 지방도 별로 없고, 이런 분들. 자, 근감소증이면서 비만인 사람들은 이 정상인에 비해서 대사증후군을 동반할 가능성이 8.28배나 높다. 자, 이것도, 의학지에 소개가 된 내용입니다. 자, 근육 감소를 막아야 삶의 질이 올라간다. 맞아요, 여러분. 자, 여러분들 막 그냥 병상에서 콜콜하면서 100년 살고 싶으세요? 건강하게 80년 살고 싶으세요? 정말 이 질보다 양이다. 뭐 양보다 질이다. 뭐 이런 얘기 하죠. 거기에 딱 맞는 게 바로 우리 건강이에요, 여러분. 음, 100살, 120살 살면서 정말 골골대고 맨날 괴로워하면서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제가 아시는 분은 아시죠? 올 초에 저희 아버님이 좀 많이 위독하셨고 지금도 뭐 썩 상태가 좋지는 않으신데 그래도 그때보다는 회복이 되셨는데 계속 그 얘기를 했어요. 아버지, 사람이 나고 가는 거는 사람 뜻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저 하늘의 뜻입니다. 그렇죠? 뭐 언제 저기 하다 사고로 우리가 사망할 수도 있고 모르는 거예요, 그거는. 자, 그런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우리가 해야 하는 거는 살아 있는 동안 건강하게 사는 거예요. 삶의 질을 높이는 거예요. 내가 내일 죽을지언정 80 살다 죽을지 90 살다 죽을지 모르겠지만 사는 동안 정말 삶의 질을 올리고 건강을 유지하면서 건강하게 살아가는 거. 자, 이게 키포인트예요, 우리는요. 맞아요. 예, 자, 그래서 여러분들 그러잖아요. 뭐 내일 지구가 멸망해도 오늘 한국에 사과나무를 심겠다. 자, 내일 죽을 것 같으면 오늘까지는 건강하게 살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근감소를 막아야지 삶의 질이 올라갑니다. 여러분, 분명한 겁니다. 나이가 들수록 근육이 줄어드는 이유는 매우 다양하다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중에서 첫 번째 운동 부족, 그 다음에 단백질 같은 영양 섭취가 잘 안 되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호르몬이 불균형이지고, 그 다음에 또 이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활성산소가 증가하거나 염증이 생기는 것들, 예, 기타 이런 것들이 이 근육을 줄어들게 하는 대표적인 원인이라고 합니다. 40세 이후부터는 급격하게 이 근육량이 줄어들고요. 70대는 근육량이 40대, 이 젊었을 때에 비해서 30%, 80대는 50% 적다고 했죠. 자, 이거는 평균적인 데이터를 얘기하는 거고요. 내 노력 여하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질 수도 있다는 거. 제가 보기에는요, 웬만한 30대 애들보다 조일행 스폰서님 근육량이 훨씬 많을걸요. 자, 이건 뭐예요? 본인의 노력 여하에 의해서 내 몸을 그렇게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건강하게 살려면 뭐 이렇게 정말 막 미친 듯이 막 육체미 하는 건 아니지만, 예, 적당히 우리가 이 근육에 필요한 단백질이라는 영양분 섭취해가면서 근력 운동을 해주는 것이죠. 자, 근육이 사라진 만큼 지방이 많아지고 체중은 유지가 돼. 자, 옛날 그런 얘기 해줘. 체중은 내가 평생 그대로인데 이 배가 좀 나왔어. 뭐 이런 게 뭐예요? 음, 음, 체중이 대한민국 사람들의 가장 이 큰 착각, 실수가 뭐냐면은요. 옛날부터 우리 이렇게 배웠어요. 내 키에서 110을 빼서 그 체중이 나오면은 나는 정상이고 이 건강한 체질이다. 이런 거 얘기 많이 했죠. 그죠? 천만의 말씀이요. 그건 너무 미련한 적이에요. 여러분. 자, 체중이 똑같더라도요. 그 속에서 내 근육량이 얼마인지, 또 체지방량이 얼마인지. 자, 그게 가장 이 포인트라는 거예요.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근육이 사라진 만큼 지방이 차는 거예요, 여러분. 자, 그러니까 예전에는 좋은 몸매를 가지고 있었는데 나이를 들다 보니까 몸무게는 그대로고 이 나이살 또 이 볼록 뱃살, 자, 이런 것들이 과도하게 나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근감소증이 있으면 이 각종 장애, 질환, 질병 위험도 있지만 사망률도 엄청나게 높다고 그래요. 자, 노인의 이런 남성, 여성 이 각각 11.6%, 38.6%가 근감소증으로 추정되는데 이를 방치한 채 더 나아가면은요, 결국에는 죽음, 재앙으로 다가올 수 있다. 자, 근육이 적으면 넘어졌을 때 쉽게 골절이 되겠죠.
자, 근육이 많으면 어떻게 해요? 골절 잘 안 돼요, 여러분. 음, 근육이 별로 없으니까 넘어지면 막 쉽게 부러지고 노인들이 잘 부러지는 이유가 이것 때문입니다. 자, 기초대사량이 줄어서 만성질환 질병의 발병 위험이 매우 높아진다. 헬스조선에서 나온 그런 기사네요. 자, 그러면 손실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근력 운동과 단백질 섭취가 매우 중요하다. 자, 단백질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단백질은, 영어로 프로틴이라 그러죠. 프로테인. 근데 그리스어로는 프로테이오스. 자, 그리스어로 프로테이오스라고 그래요. 자, 여기에서 유래됐다고 합니다. 자, 이 프로테이오스가 뭐냐면 그리스 말로 중요한 것을 의미한다고 해요. 얼마나 중요했으면, 그죠? 단백질, 프로테이오스라. 자, 단백질은 20여 종의 아미노산들이 연결되어 있는 형태를 말하고요. 그 다음에 탄수화물, 지방과 함께 3대 영양소에 속하는 아주 매우 중요한 그런 영양소입니다. 단백질은 신체 내 거의 모든 세조직, 이 세포 얘기하는 겁니다. 세포의 구성이고요. 성장, 유지, 재생에 관해서 가장 중요한 영양소라고 합니다. 자, 야, 이거 제품 설명해야 되는데 이거 너무 사설이 길었네. 자, 단백질은 효자 영양소로 또 불린대요. 자, 그래서 근육, 내장, 뼈, 피부 등 모든 조직을 형성하고 우리 또 항체 성분에 해당되기 때문에 우리 몸의 이 면역 기능에 대해서는 체내 수분 평형을 작용하고 있고 면역 기능이 아주 중요한 그런 작용을 한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사물을 보고 몸을 움직이고 활동하는 살아 숨쉬는 모든 것이 단백질 덕분이다. 가장 필수적인, 기본적인 우리 영양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단백질은 하루에 얼마나 섭취하면 좋을까? 자, 이 단백질은 성인의 이 주기나 그 건강 상태에 따라서 권장량이 좀 달라진대요. 자, 그래서 건강한 성인의 경우는 몸무게 1kg당 하루에 1g의 단백질 섭취를 권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연령에 따라서는 이 단백질을 따라서 이 단백질을 알맞게 섭취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데요. 단백질을 보충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육류만을 이렇게 과도하게 섭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근데 이 육류에는 오로지 단백질만 들어있나요? 아무리 지방. 우리가 이 좋은 고기를 이렇게 잘 저기 한다 그래도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단백질 플러스 포화지방, 콜레스테롤이 함께 들어 있습니다. 양날의 검이에요, 이게. 자, 그래서 건강한 단백질 보충을 위해서는 동물성뿐만이 아니고 식물성 단백질까지 적절히 병행하고 또 지방을 좀 가급적이면 최대한 뺀 그런 살코기 위주로 섭취를 해야 됩니다. 개인적으로 팁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 자, 세계 이 장수촌 루마니아도 있고 어디인데 일본이 아주 유명해요. 자, 일본의 이 장수촌을 가서 예전에 TV에서 본 내용입니다. 조사를 해봤더니 어떤 할머니는 정말 열 몇 살 때부터 줄곧 줄담배를 평생을 백 몇십 살까지 피고 있는 거야. 자, 그런데 장수하고 건강한 이유를 봤더니 식습관에 있었대요. 자, 그 중에서도 그 TV 그 PD가 제일 그 관심 있게 봤던 부분이 육류 섭취입니다. 고기를요. 여러분들 이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삼겹살 같은 거 불에다가 구워 먹으면 어떻게 해요? 이 지방이나 이런 것들이 단백질이 타서 좀 이상한 다른 성분으로 넘어간다 얘기 들으셨죠? 그거는 다음에 기회 되면 얘기하고 제일 좋은 거는 뭐냐면요. 그런 육류를 삶아서 드시는 거예요. 굽거나 이렇게 하는 것보다 삶아서 드시는. 자, 이유가 뭘까요? 삶으면 지방이 빠져. 고기 쫙 속에 있는 빠져요. 지방이 지방이 빠져요. 빠져나가겠죠. 그죠? 자, 그래서 고기로 이렇게 단백질 섭취하실 때는 꼭 삶아서 드시는 걸 권장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보면은요, 6세에서 8세 같은 경우에는 한 25에서 30g 정도 하루 단백질 권장량이고요. 그 다음에, 한 10살 되는 애들은 40에서 45. 자, 쭉 넘어가서, 건강한 성인들 같은 20세 이상 해서 3, 40대 체중 1kg당 한 1g 정도. 자, 그러면 체중이 50kg면 어때요? 50g 정도. 이렇게 되겠죠. 그죠? 1g 정도.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건강한 노화와 근육 보존을 목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좀 더 드셔줘야 돼요. 건강한 성인보다는. 자, 그래서 이런 분들은 체중 1kg당 한 1에서 1.2g 정도. 자, 그 다음에 만성질환 고령자 같은 경우에는요, 더 드셔주셔야 돼요.
자, 이제 막 내가 근감소가 시작이 됐어. 막 기타 이런 분들은 1kg당 보통 뭐 1.2에서 1.5g 정도. 예, 그다음에 좀 이런 이 단백질 이런 게 정말 많이 부족한 사람들이 1kg당 2g까지 예, 먹어주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임산부 같은 경우에는요, 또 우리 그 권장량에다가 15에서 30g 정도 임산부 같은 경우는 더 예, 추가로 드셔주시는 게 좋고 수유부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25g 추가. 자, 그러면 우리 제품 임산부 수유부가 드시면 정말 좋겠죠. 그죠? 자, 연령별 하루 단백질 권장량 요거 아까 말씀을 드렸고요. 자, 단백질을 섭취해야 되는 이유. 자, 이것도 아까 설명을 거의 다 드렸습니다. 자, 3대 영양소가요. 단백질, 비타민, 미네랄, 탄수화물. 예, 이렇다. 수분, 이건 영양소라고 보기는 좀 힘들죠. 그죠? 자, 단백질은 세 가지 원칙에 따라 섭취하는 것이 좋다. 매일 꾸준히 섭취하는 거. 자, 저희 아버지가 신장이 별로 좋지 않으셨습니다. 평생에 이 통풍 때문에 진통제나 이런 항생제를 너무 많이 드셨어요. 그게 신장을 안 좋게 만들었는데 제가 말씀드릴게요. 신장이 급격히 나빠지신 이유가요. 이제 근감소를 이제 염려하셨던 거예요. 또 그게 막 오고 하니까. 자, 그래서 이 프로틴 제품을요. 하루에 권장량의 막 한 대여섯 배 이상을 막 드셔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신장이 이거 여러분들 요거 꼭 상식적으로 기억하고 계세요. 멀쩡한 사람들도요. 이런 단백질 종류를 너무 많이 섭취하는 거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뭐 맞아요. 먹어서 나머지는 배출되고 이게 아니고요. 이 신장에서 걸러내지를 못하기 때문에 신장 기능이 급격히 저하가 돼요. 정말 좋지 않습니다. 이거 꼭 기억하시고 매일매일 적정량을 꾸준히 드시는 게 매우 매우 중요하다는 거. 자, 우리 단백질은요. 지방이나 이런 것처럼 우리 몸에 쉽게 축적되지가 않아요. 단백질은요. 자, 그리고 그래서 이렇게 쌓이지 않고 이렇게 분해가 되어서 배출된다. 자, 제가 보기에는요, 이 단백질도, 이게 배출이 잘 되려면은요, 건강한 신장을 갖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요거는 뭐, 그렇다 하고. 자, 그래서, 매일매일 꼬박꼬박 이 적정량을 섭취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 자,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단백질 필요하다 해서 매 고기만 먹어서는 안 된다는 거. 동물성, 식물성을 균형 있게 이렇게 드셔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필수 아미노산과 함께 드시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양질의 이런 단백질을 섭취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자, 동물성 단백질, 식물성 단백질 여러분들 다들 잘 알고 계시죠, 그죠? 자, 대표적인 게 동물성은 닭가슴살, 계란, 돼지고기, 소고기, 생선, 우유, 치즈. 그다음에 식물성 단백질 중에서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콩. 그다음에 아몬드 이런 거 우리 하루 경과 뭐 이런 거 들어보셨나요? 봉지에 아몬드 몇 알, 호두 몇 알,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서 자 이것도 아주 좋은 식물성 단백질입니다. 과하면 안 좋습니다, 여러분. 자 하루에 적정량의 이런 아몬드 같은 견과류들, 기타 이런 것들로 이 단백질 섭취하시는 거 매우 권장드리고요. 두부, 시금치, 그다음에 아스파라거스, 그다음에 키노아. 키노아가 뭐죠? 저는 키노아는 잘 모르겠습니다. 자, 식물성 단백질은 동물성 단백질보다 훨씬 많은 이 식이섬유를 함유하고 있습니다. 지방 함량은 더 낮아서 칼로리가 낮고 포만감이 좋아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 이 견과류 먹으면 포만감 생긴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래서 뇌졸중, 심혈관계 질환 예방에도 식물성 단백질이 좋다고 합니다. 자, 그 대신에 우리 이 필수 아미노산, 네, 동물성 단백질에 비해서 필수 아미노산은 적게 함유가 되어 있다. 자, 그러니까 골고루 식물성, 동물성 같이 섭취하는 게 맞겠죠, 그죠? 자, 이거 조금 넘어갈게요, 이제. 자, 제가 이 갱년기라 그런가 말이 많아졌어요. 이 여성 호르몬이 많이 분비가 되나 봐. 자, 이 말을 좀 줄여야 되는데. 자, 노년기 근감소증을 예방하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근육 운동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요것도 당연히 중요하대요. 하루에 물을 1리터 이상 무조건 마시래요. 제가 이 디엘릭서 덕분에 진짜 하루에 2리터는 이상 마시는 것 같아요. 자, 맹물도 맹물이지만 이 디엘릭서 먹고 하니까. 자, 근데 그 전에 가만히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면 물을요, 1리터도 채 안 마셨던 것 같아.
여름에는 더우니까 조금 더 마셨을지 몰라. 평소에 평균적으로 봤을 때는 1리터 미만으로 마신 적도 상당히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냥 밥 먹을 때 식사하고 물 한 잔 정도. 그게 끝인 거라. 자, 그러면 안 된다는 거. 근감소증을 예방하려면 물 많이 마셔야 돼요, 여러분. 권장량이 2리터죠, 그죠? 자, 최소 한도로 1리터 이상 마셔줘야 된다. 자, 그 다음에 단백질 등 적절한 영양을 섭취해야 된다. 자, 이렇게 꾸준히 단백질 섭취가 매우 중요합니다. 자,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정말 양질의 질 좋은 그런 단백질을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옛날에 약을 팔았어요, 제가. 그러면 잘 팔렸어요. 겁도 주고 어르고 달래고 사설 늘어놓고 그러고 마지막에 딱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막 제품 먼저 뒤밀지 말고요. 요즘 뉴스 보니까 근감소 이게 정말 위험한 거더라. 막 삶의 질도 떨어뜨리고 당뇨병도 고혈압도 그렇고 이게 근육 감소에서 오는 거더래. 나도 요즘 막 그런 것 같아서 너무 걱정이야. 공감대가 확 형성이 되잖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정말 많은 프로테인 제품들이 나와 있습니다. 시중에 그죠? 남양유업에서도 나오고 어디에서도 나오고. 자, 첫 번째는 뭐예요? 질 좋은 단백질이어야 되고요. 두 번째는 뭐예요? 요즘 힘들잖아, 다들. 좋은 거는 직후뿐만이 아니고요. 시중 나가면 많아요, 시중에도요. 질 좋은 거는, 성분 좋은 거는. 문제는 비싸서 그렇지. 일반인들이 구매를 못해서 그렇지. 부담스러워서. 자, 그러면 최상의 이 품질, 최상의 단백질을 가장 합리적이고 저렴하게 드실 수 있는 것. 말씀을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제네럴 밸런스 프로틴 포뮬러입니다. 5가지 종류의 단백질이 배합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식물성 단백질 위주의 배합이 되어 있어요. 자, 아까 뭐라 그랬어요? 동물성도 드시지만 식물성이 매우 중요하다 그랬죠. 자, 동물성 단백질은요, 여러분들 평소에 요즘 현대인들 특히 고기 많이 먹잖아요. 솔직하게. 정말 부족한 게 사실은 이 식물성 단백질이 아주 부족한 상태입니다. 자, 그래서 식물성 단백질 위주의 배합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아주 현대인들에게 유리하죠. 편하게 이렇게 섭취할 수 있게끔 만들어져 있고요. 맛도 좋아요, 여러분. 그 다음에 여기에 추가로 아까 뭐라 그랬어요? 필수 아미노산이 부족하다 그랬죠. 자, 그래서 이 필수 아미노산을 섭취하기 위해서 동물성 단백질도 함께 포함을 시켰다는. 그러면 완전 만점이죠, 그죠? 식물성 위주에다가 필수 아미노산을 위해서 동물성까지 이렇게 함유를 했다는 거. 자, 첫 번째 들어가는 성분이 바로 대두입니다. 자, 이 대두는 콩 종류가 참 많은데 다른 콩에 비해서 단백질과 지방산이 매우 풍부한 그런 콩입니다. 자, 그래서 이 대두는 성인병 예방에 좋다.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배지밀 만드는 것도 바로 이 대두로 만드는 겁니다. 자, 자, 요 넘어갈게요. 콩에서 콩기름을 추출하고 남은 부분을 탈지대두라 그래요. 자, 그 다음에, 우리 그 동물성 단백질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뭐예요? 우유. 완전 식품이죠, 그죠? 자, 우유는 어린 송아지의 유일한 먹이입니다, 그죠? 송아지는 어미의 젖으로 생명을 성장을 할 수 있다. 소의 젖에서 짜낸 우유는 사람에게도 영양가가 매우 높습니다. 완전 식품이라고 하죠, 그죠? 우유, 계란 이런 것들. 자, 동물성 단백질, 자, 유청 단백질을 기본 베이스로 하고 있습니다. 우유에는 카제인과 유청의 2가지 종류의 단백질이 있으며 우리에게 잘 알려진 분리 유청 단백질, 자, 요것만 사용되어지고요. 그 다음에 농축 유청 단백질, 농축 유백 단백질, 우유 단백질, 분리 우유 단백질. 자, 요렇게 아주 또 질 좋은 1등급 우유에서 추출한 이런 유청 단백이 들어갑니다. 자, 우리 프로틴 포뮬라 한 포가 35g이죠, 그죠? 자, 보면 단백질 14g을 섭취하려면 이 일일 권장량의 25%예요. 자, 우리 프로틴 포뮬라 한 포는요, 우유 2팩에서 우리가 공급받을 수 있는 단백질을 요거 한 포로 우리가 섭취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고등어 한 토막. 그 다음에 닭가슴살 42g. 자, 요거를 합쳐 놓은 단백질을 우리 제너럴 밸런스 프로틴 포뮬라로 한 포로 우리가 섭취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고식이섬유를 함유하고 있습니다. 식이섬유는 배변 활동도 촉진시키고요. 그 다음에 우리 그 혈액 속에 있는 혈중 콜레스테롤을 조절해 주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 몸의 혈당을 조절해 주는 자, 그런 역할을 합니다. 자, 그래서 고식이섬유를 함유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요즘 사람들 칼로리에 되게 민감하죠. 그죠? 칼로리. 뭐 과자 하나, 라면 하나, 뭐 하나 봐도 이 칼로리를 보는데, 자, 우리 몸을 건강하게 이렇게 유용한 영양성분이 들어있으면서도 칼로리는 매우 낮춰서. 예. 그래서 우리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이 한 끼 식사 대용으로 예, 사용하시기에도 매우 좋습니다. 하루 한 끼, 약 700kcal입니다. 한 끼 권장 칼로리가. 자, 근데 이 700칼로리의 음식을 섭취를 했는데 단백질을 얼마나, 몇 퍼센트나 우리가 섭취할 수 있을까요? 자, 그죠? 자, 그래서, 우리 직급 에너지 다이어트가 사실은요, 여러분, 이 성공을 한 이유가 많은 분들이 그 얘기 하세요. 자, 안 먹었으니까 살은 빠지지. 이런 얘기, 이렇게 부정적인 분들도 계신데, 정말 효과 좋은데요. 그렇게 단시간 내에 체중 조절, 이 감량의 효과보다도 더 중요한 건 뭐예요? 맨날 우리 김순영 선생님 그 얘기해요. 요요 현상. 무슨 풍선도 아니고 늘었다 줄었다 늘었다 줄었다. 계속 반복인데 이 G급의 에너지 다이어트는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자, 이유가 뭐예요? 그 지방이 빠진 이 부분에 뭐를 채워야 돼요? 단백질로 근육을 채워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가장 중점으로 보고 있는 게 1번이 체중인가요? 에너지 다이어트 할 때? 아니죠. 체지방량이죠. 그죠? 체지방량이 몇 퍼센트 감소했는가. 그거부터 1번으로 보는 겁니다. 자, 총 17가지, 아니, 총 17종 가지수로는 96가지의 부연료가 함유가 되어 있습니다. 어마어마하죠, 그죠? 자, 17종의 유산균이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초유 여러분들 좋은 거 아시죠, 그죠? 자, 초유가 좋은 거 이유가 있습니다. 거기에 뭐 각종 면역성을 높이게 하고 뭐 기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초유가 들어가 있고 효소, 서리태, 그 다음에 아카시아 식이섬유, 그 다음에 비타민 미네랄 믹스, 파파인, 그다음에 브로멜라인 9종의 또 이 필수 아미노산이 함유가 되어 있네요. 자, 그다음에 L카르니틴, 크림베리, 레드비트, 석류, 그다음에 27가지의 과일 야채가 혼합으로 들어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17가지의 이 곡물 혼합 분말이 들어 있고요. 그다음에 그래놀라가 들어 있고요. 아보카도 추출물이 들어 있고요. 우리가 섭취할 수 있는 단백질 중에 최상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죠? 정말 최상의 원료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자, 아미노산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 아미노산은요, 체내에서 합성이 안 됩니다. 자, 합성이 되더라도요, 아주 미량이에요. 우리가 필요한 만큼 택도 없어요. 눈곱만큼밖에 안 돼요. 자, 그래서 반드시 이 필수 아미노산은 식품으로부터 공급을 해줘야 됩니다. 우리 몸에. 자, 그 다음에 BCAA라는 게 있는데 운동 효과를 높이고 근손실 방지를 하고 또 근육을 발달시키는데 도움을 주는 또 이것도 필수 아미노산이 돼요. BCAA, 그 다음에 초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포유류가 사람뿐만이 아니고 모든 이 젖소나 뭐 기타 이런 강아지나 포유류가 출산 후에 24시간에서 72시간 내에 나오는 젖, 이거를 초유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 면역력, 예, 이 면역이라든가 기타 이런 것들이 이때 결정이 난다 그러죠. 락토페인, 성장인자, 비타민 등 영양소가 매우 풍부하다. 자, 이런 초유까지 함유가 되어 있습니다. 초유 되게 비싸요, 여러분. 제가 예전에 분유를 스웨덴인가 어디서 수입을 해서 유통을 좀 한 적이 있는데 그게 초유 성분 뭐 해가지고서 한 통에 분유 한 통에 그게 한 20년 전이었던 것 같은데 분유 한 통에 그때 돈으로요 4만 원씩 5만 원씩 했었어요. 초유가 그만큼 비싼 만큼 좋습니다. 자, 그다음에 그래놀라. 자, 이 오트밀 이런 이 오트 같은 이 곡물을 베이스로 해서 여러 가지 견과류, 말린 과일 이런 것들을 살짝 구워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러니까 이 정제한 밀가루 이런 게 아니고요. 통곡물, 견과류 이런 것들이 골고루 함유가 되어 있어서 신체 균형 유지에 효과가 있고 면역력 증진에 매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또한 변비 있으신 분들, 장이 안 좋으신 분들은 식이섬유가 이 오트밀에는 매우 풍부하게 함유가 되어 있기 때문에 변비 개선을 효과적으로 하실 수가 있고요. 또 비타민 U가 다량 함유가 되어 있어서 몸에 필요한 다양한 비타민을 함께 섭취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설탕 대신요. 이 프락토 올리고당 정말 의사들은요. 말 잘 안 해요. 자, 근데 그 사람들은요. 집에 가면 설탕 없습니다. 멸치 볶을 때, 뭐 커피 마실 때, 뭐 할 때, 당 성분이 필요할 때 무조건 프락토 올리고당을 사용해요. 자, 이거 정말 중요한 프리바이오틱스예요. 프리바이오틱스의
최고봉이라고 하는 게 프락토 올리고당입니다. 자, 여러분들 집에 있는 설탕이고 뭐 이런 거 싹 다 없애고 마트에 가면은요, 여러분 이 프락토 올리고당 100%짜리 있어요. 자, 1.2kg에 보통 제가 사는 가격은 한 5,200원 CJ 거, 뭐 6,000원 요 선이 가격도 싸요. 모든 음식 할 때, 그다음에 커피, 음료 뭐 이런 거 할 때, 단맛이 필요할 때는 프락토 올리고당 100%짜리 사용하십시오. 자, 그다음에 스테비아. 자, 식물의 잎에서 추출되는 설탕 대체제죠, 그죠? 자, 당 성분은 훨씬 더 좋으면서도 칼로리는 제로 칼로리. 자, 요거를 우리는 사용을 했다는 겁니다. 자, 정리해 보면은요, 고단백질, 고식이섬유를 함유하고 있습니다. 제너럴 밸런스 프로틴 포뮬러. 자, 칼로리가 낮아서 이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 한 끼 식사로 매우 훌륭하고요. 자, 그다음에 총 96가지 이 풍부한 그런 부원료를 함유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중요한 거는요, 우리 요거처럼 정말 우리 디톡 되는데 맛없으면 오 마이 갓, 시계를 안 보고 죄송합니다. 예. 자, 맛이 좋아요. 그리고 씹는 즐거움이 있고요. 그다음에 가지고 다니면서 편하게 드실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자, 오늘 마음을 푹 놓고 얘기를 해버린 것 같으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초고령화 사회가 된 한국에서 심각한 근감소증 문제와 당뇨, 혈압, 대사질환까지 여러 분야에 정말 도움되는 단백질의 중요성, 그리고 너무 훌륭한 직후의 프로틴 포뮬러에 대해서 잘 설명해 주신 박순덕 팀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